예, 전국의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분사 구문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344페이지가 되겠고요. 분사 구문 함께 하시죠. 분사 구문입니다. 분사 구문이라는 거는요, 분사가 부사 역할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문장 중에서 이것이 형용사 역할인지 부사 역할인지를 구분이 좀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형태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자, 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ing나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무시하고요. pp 형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고요. 자, 콤마가 들어갑니다. 콤마가 들어가고 여기 뒤에 완벽한 문장이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것이 분사 구문의 분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 다음에 콤마 다음에 조동사가 나올 때 이것을 분사 구문이라 한다. 자, 이게 일단 하나입니다. 형태가. 이렇게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형태를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완벽한 문장이 오고요. 자, 그 다음 콤마가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에 ing나 pp로 시작하는 형태가 들어가는 경우, 이때도 콤마가 앞에 붙었죠. 이럴 때도 우리가 분사 구문의 형태이다 라고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른 또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다 바로 쓸게요. 주어 같은 형태가 나오고요. 주어 같은 나오는데 콤마가 들어갑니다. 여기. 자, 여기에 분사라고 써볼게요. 이번에는 분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또 들어가고 동사가 나오는 경우. 자, 세 가지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여기 분사가 들어가고요. 분사가 들어가고 콤마 나온 다음에 완벽한 문장이 올 때 요 경우까지 우리가 자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형태입니다. 여러분 쓰셔야 돼요. 분사가 나오고요. 분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요. 분사가 나오고 여기 콤마 여기 있네요. 콤마가 나오고요. 분사가 나오고 콤마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완벽한 문장이 오는 경우, 자,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분사가 오는 경우, 아니면 주어 콤마 분사 콤마 동사 이렇게 나오는 요 세 가지의 형태, 요 세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걸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왜 이걸 분사 구문이라고 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이 A부터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원래요, while I was walking along the street. 자, 그 다음에 I met an old friend of mine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럴 때요, 내가 거리를 따라서 걷고 있는 동안에 나는 오래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기만 들어가고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죠? 완전한 문장이 왔는데, 내가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 내가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하는 거죠. 거리를 걸으면서 나는 오래된 친구를 만났습니다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요 while 같은 거 이제 접속사를 생략해 버리는 거죠. 접속사를 생략하고요. 주어가 두 번 나왔으니까 내가 걷고 있을 때 나는 만났다 해서 나는 우리말로도 계속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웠어요. 그런 다음에 거리를 걸으면서 하는 거니까 부사 기능을 필요한데요. 그럴 때 분사를 쓰는 겁니다. 예, 진행의 뜻을 포함하니까 분사를 바로 썼죠. 자, 분사를 써서, 이게 분사입니다. 그죠? 분사를 써서 표현했고요. 콤마 나오고 주어 동사 나왔죠? 나왔습니다. 그죠? 그럴 때 여기는요, walking along the street 하는 건 거리를 걷는 동안에 라는 뜻이죠.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거리를 걷고 있는 동안에 또는 거리를 걷고 있을 때 나는 옛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walking along the street은 분사를 시작을 했고요. 뒤에가 콤마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했으니까 분사 구문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왜 그럼 이 말을 붙였느냐는 겁니다. 접주동은 절이라고 하죠. 걷고 있는 동안은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부사절이었는데 walking along the street 할 때는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죠. 구. 예, 구입니다. 그러면 분사로 시작해서 구로 부사 구가 되겠습니다. 분사로 시작해서 구로 전환되어 있는 문장. 자, 보이십니까? 분사로 시작해서 분사를 사용해서 구로 전환되어 있는 문장. 그래서 분사 구문 이런 말을 붙여준 겁니다. 됐죠? 자, meeting I shall be very glad.
자, 이것도요. 자, 요거를요. 분석을 C번만 먼저 또 해볼게요. 만일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나는 shall be very glad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기쁠 텐데 라는 거죠. 근데 만일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나는 그녀 기쁠 텐데 이거보다는요. 그녀를 만나면 기쁠 텐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냥 만이란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줄이는 겁니다. 만일 내가도 필요 없죠. 그녀를 만나면 하는 겁니다. 그녀를 만나면 하는 거죠. 그녀를 만나면 나는 기쁠 텐데 하는 거니까 요 미신한 동사를 분사를 써서 부사로 전환합니다. 분사를 써서 만난다면 하는 거니까 그녀를 만나는 거니까 내가 만나는 거니까 능동의 뜻이죠. ing 붙이면 됩니다. meeting her 이렇게 쓰는 겁니다. 분사죠. 그리고 콤마 다음에 조동사 분사 구문입니다. 내가 그녀를 만나면 나는 기쁠 텐데. 그죠? 만일 내가를 빼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뭐 하면이란 부사만 유지하면 되는 거죠. 예,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 구로 전환된 문장. 이것을 뭐라 한다?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따라오셨습니다. 자, 분사 구문은요. 완료, 수동 분사 구문, 단순, 능동, 진행 분사 구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 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ing로 시작하는 거요. ing로 시작하는 거.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요? 자, 이쪽으로 따라오시고요. ing로 시작하는 거. 그냥 ing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한 능동의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콤마 주어 동사 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pp를 being pp예요. 원래 being pp인데 being이 생략되는 겁니다. 이렇게 being pp는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수동 분사 구문. 자, having pp는요. having pp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having been pp가 있어요. having been pp. 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완료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합니다. 완료 수동 분사 구문. 그럴 때 having been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 네 가지네요, 형태가. 단순한 능동 분사 구문에 ing가 있고요. being pp는 수동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having pp는 완료 분사 구문이라고 하고요. having been pp는 완료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어느 때 쓰느냐? ing는 능동일 때 쓰는 거고요. pp는 수동일 때 쓰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요. 시제가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갈 때요? 시제가 들어갈 때, 즉 완료라는 말이 쓰는 때는요. 시제가 한 시에 더 먼저 일어났다. 즉 한 시에 더 과거로 갈 때만 완료를 쓰는 겁니다. 완료는 having pp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완료 분사구문은 시제가 한 시에 더 먼저 일어날 때 having pp. 그런데 완료이면서 시제가 한 시에 더 먼저 일어나면서 수동일 때를 완료 수동 이러면 되는 거죠. 시제도 먼저 일어났고 그리고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시제와 수동 능동을 따지는 거 그게 영어 문법에서 가장 기본기입니다. 이것만 잘 하셔도요. 영어 문법의 도사가 되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완료 구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aving finished the work, 그 일을 끝마친 다음에 끝마쳤을 때 I have much free time now. 난 지금 아주 자유 시간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많은 자유 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이런 얘기인데 일을 끝마친 게 어때요? 일을 끝마친 것이 지금 자유 시간을 가지는 것보다 더 먼저 일어났죠. 시제가 더 한 시제 더 과거로 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s I have finished the work인데 요 시제가 그 일을 끝마쳤기 때문에 나는 지금 자유 시간이 많다. 이 말보다는요. 요 I have 하는 요 시제보다 내가 그 일을 끝마친 게 더 먼저 일어났다. 시제상으로 시제가 더 먼저 한 시제 더 먼저 일어났다. 더 과거다 할 때 having pp를 쓴다는 겁니다. Written in plain English. This book is very easy to read. Written in plain English. 보세요. 평범한이죠. 아주 쉬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이 책은 읽기에 대단히 쉽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쉬운 영어로 쓰여지다 수동의 뜻이니까 being pp가 생략이 돼서 being이 생략돼 버리면 written하고 pp를 쓴 겁니다. 쉬운 영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동 분사 구문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자,
뜻을 명확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줘도 된다. 접속사를 무조건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써줘도 틀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being과 having bee는 생략된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lazy, 게으른 거죠. All his life, he had nothing to offer to his sons. 평생 동안 게을렀기 때문에 그는 아들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예. 평생 게을렀다. 게을러서 지금 그때 과거에 줄 게 없었다. 없던 것보다 게으른 게 더 먼저 일어났으니까 일단 완료죠. 완료죠. 그래서 완료이니까 having been을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having been은 생략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일치되면 생략한다. 예. 요 반대를 아셔야 되죠. 분사구문은 접속사 생략하고 주어 생략하는 거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데 주어가 다르면 어떡할까요? 써줘야죠. 영어의 원칙이요. 같으면 생략, 다르면 써준답니다. 예, 요겁니다. 딴 거 없습니다. 같으면 생략, 다르면 써줘야 된다. 예, 이겁니다. 독립분사구문이 그거예요. 자, night라는 것이요. we와 주어가 같지가 않죠. 예. 밤이 왔을 때, 자, we라는 말과 이것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같지가 않고 다른 사람이죠. 밤이 다가오자 우리는 집으로 떠났다. 우리하고 밤은 주어가 다르다. 주어가 다르면 써준다. 주어가 다르면 써준다. 그 독립분사구문이란 독립이란 말을 모르셔도 돼요. 뭐가 독립입니까? 독립이란 몰라도 되고요. 주어가 다르면 써준답니다. 예, 되셨죠? 자,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뭐 이 말은요. 무인칭이란 말 이런 자체가 참 저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범한 보통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사람 너나 나나 주어를 안 써도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주어다라고 할 때는 생략이 가는 거죠. 그걸 무인칭 독립분사구문 이런 말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알 수 있을 때도 생략이다. 너나 나나 알 수 있을 때도 생략. 자, your answer is not correct. 너의 대답은 옳지가 않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누가 엄격히 말하나? 엄격히 말하면 할 때 우리들이 그죠? 우리들이 엄격히 말해 보면 사람들이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말 아닙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너나 나나 주어를 쓰지 않아도 알 수 있을 때는 또 생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말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자, 분사구문의 출제 내용을 파악하자. 분사구문 주어동사 전형적인 분사구문이라고 나와 있고요. 접속사 분사구문 주어동사 전형적인 분사구문의 접속사를 남겨둔 형태. 접속사를 써줘도 된다 그랬으니까요. 자, 부대 상황의 분사구문에서 이것도 분사구문이라 했습니다. 주어동사 다음에 분사가 나오는 경우고요. 명사 ing나 pp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명사를 이렇게 수식한다. 예, 분사는 형용사니까요. 명사 수식하는 건데 이제 길게 수식할 때 뒤에서 후치 수식하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분사는 능동 진행,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를 의미한다. 출제 1순위라고 적혀 있죠?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분사는 명사를 수식하는데 수식하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면 수식하는 명사와 관계, 수식받는 명사와 분사를 따졌을 때 능동 관계면 ing, 수동이면 pp, 분사는 보어, 이게 서술적 기능입니다. 자, 서술하는 명사와 능동의 관계이면 현재 분사, 수동의 관계이면 과거 분사를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shouting man, 이거 뭐예요? 소리치고 있는 사람이죠. 사람이 소리를 치고 있다. 사람이 소리를 치다. 능동의 뜻이니까 shouting 하지 shouted 이렇게 쓰진 않는다는 뜻이죠. threw away, 내던졌다. The broken glasses, 깨진 유리들을. 이러면 안 되죠. 다치죠. 유리가 깨어지는 거니까 broken 이렇게 써서 pp를 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분사구문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자. 분사구문은 부사절을 부사구로 바꿉니다. 뭘 사용해서요? 분사를 사용해서 부사구로 바꿔진 문장, 그걸 분사구문이라고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절주어와 주사절의 주어가 다를 때는 주어를 써주는 게 원칙이다. 뭐 독립분사구문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시제가 더 먼저 일어났을 때는 완료분사구문, 수동일 때는 수동분사구문, 수동이면서 완료일 때는 완료수동분사구문 이런 말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능동분사구문과 수동분사구문을 이해하자. 제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대로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감정, 기분을 나타낼 때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다, 느끼게 되어지다. 그럴 땐
PP를 씁니다. 이건 분사일 때는요. 우리가 수동 능동의 뜻이라기보다는 감정을 느끼게 되다 할 때는 PP를 쓰는 거고요. 그런 감정을 전달하다, 주다라는 의미일 땐 ing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the first day of the school was confusing. 학교의 첫째 날은 그저 혼란함을 느끼게 되다? 아니죠. 첫째 날에 혼란함을 그런 느낌을 주다죠. 우리들에게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 confusing하고 ing가 들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사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분사 구문까지 해서 여러분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역시 문제를 푸시고요. 그 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역시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제가 자세히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와 동명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사와 분사, 종명사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정사는 뭐고 동명사는 뭐냐? 부정사라는 것은요. 부자가 아니부자예요. 정자가 정할 정자고요. 우리 사전 하는 것처럼 말씀사입니다. 즉 뭡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 뭐가요? 문장에서의 쓰임이요.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의 역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요죠. 변신의 귀재입니다. 이거를 to 부정사라 합니다. to 부정사는 어떻게 쓸까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을 are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고요. 요것이요. 어쩔 때는 명사로도 쓰이고 어쩔 때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어쩔 때는 부사로도 쓰이는 거. 요 세 가지의 기능을 다 하는 것을 우리가 to 부정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요. 동명사라고 하는 건 동사 원형에다가 뭐가 붙죠? ing. 요것은요. 뭐로만 쓰이냐면 명사로만 쓰입니다. 명사로 쓰입니다. 자, 요것을 동명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ing의 현재 분사와 동명사의 ing를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셔야 됩니다. 현재 분사는 분사니까 형용사 기능이나 분사 구문에서 부사 기능을 하지만 동명사에 ing가 들어가는 경우는 동명사는 명사입니다. 명사입니다.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입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기능이 없고요. 예, 명사의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 투부정사를 취하는 동사를 암기해야 된다. 자, 암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동명사나 투부정사의 명사 기능이 있으니까 목적어를 쓰죠.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를 쓰는데 우리가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투부정사를 쓰고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을 때는 동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자, 미래 want to를 쓰죠. 뭐뭐 하기를 원하다. 앞으로 뭐뭐 하고 싶다 하는 거니까 미래의 의미 아닙니까? ing 쓰죠. 예상하다, 기대하다. 당신이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기를 나는 기대한다. 합격하기를 앞으로 하기를 미래죠. expect는 to하고 쓰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목적어를 쓰는데 미래의 의미를 나타낼 때 투부정사 쓴다. 이렇게 하면요.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 맞출 수 있어요. 명사와 동명사의 구분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자, 요거는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명사는 명사일 뿐이고요. 동명사라는 것은요. 준동사입니다. 일단 준동사. 명사는 명사인데 준동사죠. 준동사라는 얘기는 동사의 성질을 갖죠. 동사의 성질. 동사의 성질을 갖는 것은요. 자,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냐면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즉 뭐를 가질 수 있죠? 주어를 가질 수 있고요. 주어를 가질 수 있고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시제를 가질 수도 있고 수동을 나타낼 수도 있고. 자, 빨리 적어드렸습니다. 자, 주어를 가질 수 있다. 써보세요. 주어를 가질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시제를 가질 수 있다. 수동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네 가지의 형태가 바로 준동사는 모두 다 동사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동명사라와 명사를 구분할 때는요. 동명사 뒤에는 목적어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자, 컬렉션과 컬렉팅을 여러분 해보세요. 컬렉션은 수집이죠. 수집품이 되는 거고요. 스탬프스 우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컬렉션 스탬프스입니까? 컬렉팅 스탬프스입니까? 우표를 수집하는 것 하니까 목적을 가졌죠. 그럼 동사의 기능을 포함해야 되는 거죠. 목적을 가지려면요. 그럼 collecting stamp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원형부정사의 용법에 주의하자. 지각동사, 사역동사의 표현법. 여러분 자세히 나오는 거. 원형부정사, 즉 동사 원형이 들어가죠. 부정사만 취급하는 동사는 반드시 암기한다. 부정사만 취급하는 동사, 미래의 뜻을 나타낸다. 투부정사나 원형부정사용 관용표현은 기억해 두도록. 관용표현은 몽땅 암기죠. 이거는 뭐 수거처럼 관용적으로 쓰인다 하는 거니까 별 도리가 없는 거죠. 전치사와 부정사의 to
구분 문제. to가 여기 왜 들어가요? to 부정사가 앞으로 들어가야죠. 전치사와 부정사의 to를 구분하라. 앞이 아니군요. 전치사의 to는요. 방향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to 부정사의 to는요. 명사, 형용사, 부사로 동사가 바뀌는 거죠. 즉 전치사 to 다음에는 명사가 오는 거죠. 전치사 to 다음 명사. 그러니까 ing 같은 게 와야 되겠고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to 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to 부정사, 명사용법, 주어로서 쓰인다. To work hard is the best way to success. 열심히 일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 주어 자리 위치가 중요하다 했으면 영어는 열심히 공부하는 것,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뭐뭐 하는 것, 이게 명사용법이죠. 주어로 쓰였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동사 나왔습니다. 구나 준동사가 주어로 쓰면 몽땅 구기 때문에 다 단수 취급합니다. To work hard is the best way to success. 여기서 to success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성공, 이렇게 수식으로 보시는 것보다는요, success가 명사니까요. 동사나 명사로 쓰이는 거니까. 명사니까 to를 전치사로 보면 성공으로 가는, 성공을 향한, 성공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목적어 보세요. She wants, 그녀는 원한다.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기를 하는 거죠. 미래를 나타내는 겁니다. 미래라고 쓰시고요. 보어로 쓰인다. wish, 우리의 희망은, 이게 주어죠. is 뭐뭐이다.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거죠. To preserve peace, 평화를 유지하는 것, 뭐뭐하는 것, 명사로 쓰였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하니까 주격 보어다. 보어로 쓰였습니다. 진주어, 진목적으로 쓰인다. it, 용어 가주어죠. 가주어. 자, it is the best way. It is the best way. 최고의 방법이다. To success, to work hard.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뭐가요? To work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거. 이게 주어 자리가 뒤로 갔죠? 진주어. 주어가 길 때 쓰이는 표현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I think it the best way to success to work hard.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 성공에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to work hard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뀌었죠. 원래 위치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라고 합니다. 가목적어, 진목적어.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도요. 해석법을 좀 공부하시면 의문사를 먼저 해석합니다. 의문사 부의할지. 자, 그러면요.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의문사 어떻게 차를 운전할지 나는 모른다죠. 어떻게 동사할지가 되겠습니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ere? 어디에 to go? 갈지 나는 모른다.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Whom to go with? 누구와 함께 갈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요. Care to, I don't care to do it today. 나는 오늘 그것을 할 마음이 없다. 뭐 그죠? 관심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관용 manage to 그럭저럭 뭐뭐하다. He managed to save some money. 돈을 좀 그럭저럭 모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They thought to be 하면은요. 몸을 찾다 구하다입니다. friend 친절하려고 추구했다. 친절하려고 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뭐 하기를 추구하다. 그럭저럭 뭐뭐하다. 뭐뭐 하는데 관심이 있다 없다. 뭐 이럴 때 쓰이는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정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사가 to 명사의 의미상 주어인 경우 뭡니까? I have enough friend. 이건 명사를 수식하는 거죠. To help me. 나는 나를 도와줄 친구가 없습니다. 요 to help me를 friend가 수식하는 거 보이시죠? I have a lot of work.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다. To do today. 오늘 할 많은 일이죠. 오늘 할 많은 일. 부정사가 단순한 수식하면 동격인 경우 it is time 시간이다. To go to school. 학교 가야 할 시간이다. 학교 가야 할 시간이다. 자, 단순한 수식이죠. 단순 학교 가야 할 시간이다. 자, 이렇게 봐도 되고 갈 것이 시간이다. 그죠? 단순하게 수식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수식의 용법이다. 비투용법이 있다. 비투용법은 예정, 의도, 가능, 의도, 의무, 운명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비투용법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저도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라는 건 명사, 형용사, 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 뜻도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문장의 해석에 맞게 하면 됩니다. 따라서 we are to meet him here. 여기에서 그를 만날 예정이다. 만날 예정이다. 그죠? 이걸 예정으로 보는 게 가장 좋죠. 만나기로 되어 있다. 만나기로 되어 있다.
이거를 만날 수 있다. 이거보다는 만날 예정이다. 만나기로 했다. 이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You must speak out. 크게 말해야만 한다. If we are to remain friends. 우리가 친구 관계로 유지하면 솔직히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솔직히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크게보다는요. You must speak out. If you are to remain. 유지하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뭐뭐 하려면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하려는 의도에 의해서는 목적이라 해도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친구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라면 뭐 이래도 되는 거니까 의도나 목적을 나타낸다. 예정이라고 하는 게 좋겠고요. Nothing was to be seen.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가능 불가능을 나타내는 거고요. You are to start at once. 즉시 출발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하야만 한다가 좋죠. 의무를 나타낸다. The poet was to die young. 그 시인은 젊어서 죽을 운명이었다. 운명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예정, 의도, 가능, 의무, 운명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를 나타내더라. B2 용법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관계대명사, 부정사를 연결해서 공부할 수도 있다. The old man has nobody on whom to depend. depend on이죠 원래. depend on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시는데요. 요것이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원래 간 것이 이렇게 수식이죠. 그래서 그 노인이 있죠. 노인은 아무도 없다.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사, 부정사, 전치사를 공부해야 된다. I need a house to live in이죠. 왜냐면 in을 써줘야 되는 거죠. 이 house를 뒤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live in a house니까 in을 써주시고요. A chair to sit on이죠. on the chair니까 on을 써줘야 되겠고요. 전치사를 반드시 써줘야 되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정법, 목적. We eat to live.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다. 나 live to eat,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 감정의 원인. I am very glad. 대단히 기쁘다. To see you. 너를 만났으니까 기쁘다. 이유 판단의 근거. Must be mad. 그는 미쳤으면 틀림없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쭉쭉 해석만 하고 있죠. 그래서 목적은요.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요. 해석이요. 원인은 뭐뭐 하니. 너를 만나니. 뭐뭐 했더니.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이유 판단의 근거는 뭐뭇을 보니. 이렇게 해석하죠. 이때는 must 같은 게 들어가고요. 결과를 보세요. 결과. 이거는 살아서 뭐뭐 하게 되었다. 뭐뭐 해서 뭐 했다. 이건 live to 같은 게 이제 결과고 grow up to 뭐 이런 거. 근데 요거보다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only to, never to가 별표 요 2마리 별표요. 자, only to, never to는요. 단지 뭐뭐 했을 뿐이다. never to 다시는 뭐뭐 하지 못했다. 이런 뜻으로 결과를 나타낸다. 뜻이 되겠고요. 조건 양보. I should 이때는 조동사가 들어갑니다. 조동사. I sh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텐데. To get the position. 그 위치를 차지하면 그 위치에 도달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조건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한다면으로 번역하는 거고요. 뭐뭐 한다면. 형용사 부사 수식은요. 그대로 수식입니다. 강조죠. 자, to read 이렇게 수식이죠. 이 책은 대단히 쉽다. to read 읽기에. He is rich enough to. 이게 enough하고 to는 아주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enough to own a villa. 빌라를 소유할 정도로 충분히 부유하다. 그리고 enough의 어순도요. 형용사나 부사를요.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enough는요. 이렇게 수식하고요. 명사가 나오면 전치 수식 이렇게 수식합니다. French is hard to learn. 배우기에 어렵다. 형용사 수식이죠. 예, 불어는 배우기 어렵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부정사 독립적으로 쓰인다.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일 때 주어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려운 점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이 being to B까지 오기 시작했다. To be frank with you. 그죠? I gotta be honest. To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To be sure. 확실히. To begin it. 우선 먼저. Strange to say. 말하기에 좀 이상하지만. Not to speak of.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 To be frank with you. 솔직히 말하면. To be sure. 확실히. To begin with. 우선 먼저. Strange to say. 이상한 말이지만. 말하기에 이상하지만. Not to speak of. 예.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지각동사나 사역동사가 나올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다. 다시 한번요. 지각동사나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I heard, 난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지각동사죠. Her play the piano죠. 그녀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기다 to 쓰면 안 되겠습니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 마찬가지죠. He made me do it. 내가 그것을 하도록 만들었다. 근데 made가 사역동사, 강제로 시키는 거죠.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to do it이라고 안 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do nothing but 이렇게 이제 관용이라는 얘기인데요. 요 but은요, except일 수도 있어요.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있대.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She does nothing. 아무것도 안 한다. except speak ill of others. 욕하는 거죠. 욕하는 것.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을 제외하고 아무 짓도 안 한다. 즉, 다른 사람을 욕만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would rather 차라리 뭐뭐 하겠다 이런 얘기죠. would rather starve than steal. 자, 도둑질하기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겠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 had better 동사 원형입니다. 다. had better 동사 원형. You had better go home and rest. 집에 가서 쉬는 게 낫겠다. 됐습니다. could not but 뭐뭐 제요. get angry with him. 그에게 화를 내는 걸 제외하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어가 되는 거죠. cannot but 동사 원형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may well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well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as well 한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해석하기 좀 쉬울 것 같고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이런 것들이 있다. 자, get은 사역의 의미일 때 to하고 쓴다. get은 사역의 의미일 때 to하고 쓴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이건 사역이죠. 사역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일 때는 주어를 또 쓸 필요가 없으니까 또 쓰지를 않습니다. 목적어가 부정사의 의미상의 to 앞에다 목적어를 쓰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의 주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for 플러스 목적어를 쓴다. 단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성질을 나타낼 때, 성격을 나타낼 때는 of를 쓴다. 요거 여러분 여기에 요거 표시 한번 해보시고요. for 대신에 of를 쓸 때는 인간의 성질을 나타내더라. 자, 됐고요. 일반적인 사람일 때는 써줄 필요가 없다. 이런 뜻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완료 부정사.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완료란 말이 들어갈 때는 시제가 더 먼저 일어났다. 이런 말을 써드렸습니다. 단순 부정사. 부정사 시제는 본동사와 같다. He seems to be rich. 그는 부유한 것 같다. 현재 시제 같죠. 자, 표시해드리면 요것이 현재 시제죠. 현재 시제고. is도 현재 시제. 같죠? 시제가 어때요? 같아요. 시제가 같다. 같을 때는 단순 부정사를 쓴다. 그럴 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시제가 다르면 어떡하느냐? to의 pp입니다. 자, 볼까요? He seems가 현재입니다. 보인다, 현재. 그가 부유했던 것처럼 과거죠? 시제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면 have pp. 그래서 he seems to have been 시제가 한 시제 더 앞서죠? 그럴 때는 완료 부정사 to have pp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완료 부정사는 시제가 한 시제 더 앞설 때 그럴 때 어떻게 쓴다고요? to have pp. 같으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리 부정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to 동사 원형인데 그 사이에 부사 같은 게 끼어 들어가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분리 부정사를 한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대부정사는요. to를 써줄 때는 뒤에서 앞에서 생략된 것만 쓰라 그랬는데 you may go there if you want to go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if you want to go, if you want to go 이렇게 써놨는데 이 go는 앞에 go가 있으니까 생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to는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럴 때는 요 to까지는 써줘야 된다. 같은 것만 생략해라 이런 뜻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부정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탄문을 유도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뭐 유도한다가 아니라 해석상이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다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법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자, 됐고요. 동명사의 기본사항을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동명사의 명사적 역할과 동사적 성질이라고 되어 있죠? 네, 동사, 명사적 역할, 동사의 성질 이 얘기입니다. 명사니까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이겠고 동사적 성질을 가지니까 아까 네 가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주어를 가질 수 있고 목적어 가질 수 있고 시제를 가질 수 있고 수동을 나타낼 수 있다. 명사의 역할, traveling by car is very interesting. 자, 주어로 쓰였죠? 보이시면 이렇게
차로 여행하는 것은 하는 거니까 주어로 쓰였습니다. 주어로 쓰였고요. 명사 역할입니다. 자, 차로 여행하다라는 해서 부사구를 동반했다. 부사구를 동반했다는 얘기는 동사의 성질인데 이것까지 모르셔도 되겠고요. 여행하다가 동사였죠 원래. 예,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Traveling by car, she began crying bitterly. 아주 울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울기 시작한 거죠. 엄청나게 울기 시작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itterly라는 부사를 동반하고 있고요. 예, 시작했다는 목적어 역할을 했죠.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이 동명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한 동사인데 이런 거 자세히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일 때만 투부정사 쓰시면 됩니다. My hobby is collecting foreign stamps. 자 보세요. 외국 우표를 요거 collect의 목적어 역할이죠. 목적어를 동반하면서 여기 전체가 보어로 쓰였습니다. 요 자체가 또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목적어를 동반하고 있으면서 보어로 쓰였으니까 이 collecting을 우리가 동명사로 쓰인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사 역할과 동사의 성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동명사 부정사를 비교해보자. I remember to see him. 그를 만날 것을 기억한다죠. 앞으로 만날 것을 기억한 거고요. I remember seeing him.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 기억이 난다. 이건 과거의 의미고 이건 미래의 의미다 라고 써드렸습니다. 동명사 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다. 언제요? 미래인지 미래가 아닌지에 따라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시제, 단순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가겠고요. ing가 들어갔고요. 시제가 한 시제 더 먼저 일어날 때는 완료 동명사. 완료 동명사는요. having pp입니다. having pp. 자, 단순 동명사는요. 동사 원형에 한번 써볼까요? 동사 원형에 ing가 들어가는 거고요. 얘는요. 예, having pp가 들어갑니다. 예, 이것이 시제가 같을 때 이건 다를 때죠. 한 시제 더 앞설 때 완료 부정사를 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I regret, 난 후회합니다. Having been lazy, 게을렀던 것, 과거에 게을렀던 거죠. 자, 여기 보세요. I regret 현재입니다. 난 후회해요. 과거에 게을렀던 거, 이거는 과거입니다. 시제가 다르죠? 그럼 이거는 완료 부정사를 써서, 완료 동명사를 써서 having been 이렇게 쓰는 겁니다. having been.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의미상의 주어는 주어와 동일인일 때는 쓸 필요가 없고요. 주어와 다를 때는 써주는데 소유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소유격 원칙입니다. 그런데 한번 문제가 그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이거 목적격을 회치해서 써도 돼요. 근데 거기서는 소유격만을 고집한다는데 소유격 외에 목적격을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출제가 잘못됐던 문제로 지금 평가를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기출문제에 있습니다. I insist on his going there. 자, 보세요. 나는 고집한다, 주장한다죠. 그가 거기에 가야 하는 것을. 그가 거기에 가는데 간다는, 거기에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죠? 그래서 소유격을 쓴다 이런 가 되겠습니다. 소유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나 목적격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의 관용적 용법은요. 글자 그대로입니다. 관용적인 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수거입니다. 수거. 외우시면 돼요. 자, 이거는 군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외우란 말 잘 줄 안 드리는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It is no use ing. 뭐뭐 해도 소용없다. There is no ing. 뭐뭐 하는 도저히 뭐뭐 하다. 뭐뭐 하는 건 불가능하답니다. Be worse ing. 뭐뭐 할 가치가 있다. Feel like ing. 뭐뭐 하고 싶다. Come near ing. 뭐뭐 할 뻔하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자, besides ing. 뭐뭐뿐만 아니라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Never without ing. 뭐만 반드시 뭐뭐 한다. with a view to ing. 뭐뭐 할 목적으로. 자,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자신이 손수 뭐뭐한 of one's own ing. 자, 그래서 준동사를 비교하시면 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 동명사는 VING, 분사는 VING나 PP, 역할은요 명사, 형용사, 부사. 자, 요거 제가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동명사는 명사고요. 자, 요거 보시면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분사는 형용사나 부사, 부사로 쓰일 때, 분사가 부사로 쓰일 때 분사 구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완료 시제를 나타낼 때는 to야 PP, 동명사 having PP, 분사도 having PP. 근데 역할이 다르죠? 요거는 명사, 얘는 형용사나 부사. 근데 분사 구문일 때 having PP를 주로 쓰니까요. 분사 구문에서 부사 역할을 할 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교 보세요. 투부정사 미래를 나타내고요. 동명사는 과거를 주로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분사는요. 능동이나 수동을 나타낸다. 이거는
예, 분사가 시제를 나타낼 때는 완료를 써서 밖에는 표현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문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빈칸의 문법상 적절한 것을 찾아라. My employees, 여러분 employer 하면 고용주가 되겠고 employers 하면 worker, 노동자, 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근로자들은 object to, 여러분 object to요. 일단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데 요 to가 투부정사일까요? 전치사일까요? 하는 겁니다. 전치사로 쓰일 때는 방향이나 대상인데요. object to 하면요. 뭐뭐 하는 것을 반대하다. 뭐뭐를 반대하다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죠? 대상이죠.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대상이니까 전치사입니다. 예. 전치사 to는요. 전치사 써드릴게요. to는 이 대상, 뭐뭐에 대해서 또는 방향, 어디로 가다. 방향. 그죠? Go to the park. 공원으로 가다. 방향이나 대상입니다. 자, 뭐뭐에 대해서 반대하다. 반대하다가 되겠고요. 반대하다. 그리고 요거는 전치사라고 쓰시고요. 전치사. 여러분도 써주셔야 돼요. 전치사. 그러니까 여기는 명사 형태만 와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워야죠. 동사 온 거 다 지우면 됩니다. 예. follow, have 동사입니다. 자, 그러면 ing냐, being, pp냐 요 두 가지 가지고서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The regulations of the company. 회사의 regulation은 뭐냐 하면 규제가 되겠습니다. 규제. 자, 회사의 규제를 하는 거니까 요거 보세요. 회사의 규제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규제를 하는 거니까 요거는 따르다인데 회사의 규제를 하는 것이 목적으로 쓰였네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 분사에서 ing냐 pp냐 할 때요. 당연히 요거는 능동이라고 쓰고 요거는 수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ing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pp 뒤에는요. 수동의 뜻일 때의 pp입니다. 완료 말고요. 수동의 pp일 때는 목적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요 두 개 써두세요. 그러면 회사의 규제를 따르는 것에 반대하다. 따르는 것에 하는 거니까 요건 목적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나오려면 수동 안 됩니다. 수동 안 되니까 PT도 안 됩니다. PP 안 되죠? 예, be followin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예제 문제 2번, 3번부터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